한국 때문에 북유럽 항공업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요? 이번 신공항 프로젝트에 한국이 독일과 프랑스를 제쳤다고요? 유럽 항공 컨설팅의 자존심, 프랑스의 샤를 드골, 독일의 미넨, 네덜란드의 스키폴. 전통 강자들이 줄줄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노르웨이의 북극권 관문 트롬스의 신공항 프로젝트였습니다. 총 10조 원 규모의 이 대형 사업 모두가 유럽의 승리를 확신했죠. 그런데 그때 아무도 예상 못한 나라가 조용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 처음엔 조롱과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북유럽을 아시아가 컨설팅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선택한 것은 바로 그들이었으니까요. 도대체 한국은 어떤 카드를 숨기고 있었기에 냉정하고 완고하던 노르웨이 관료가 그들의 손을 잡았을까요? 지금부터 북유럽의 하늘을 뒤바꾼 충격적 반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사 한센입니다. 노르웨이 교통부 인프라국에서 공항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죠. 47살이 되도록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봤지만 이번만큼 큰 규모는 처음이었어요. 트롬세 국제공항 재건 및 북유럽 항공 허브화 프로젝트. 정부에서 발표한 이 계획은 약 10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북극권에 위치한 트롬세 지역을 완전히 새로운 항공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부장관이 직접 저를 불렀어요. 한센 국장, 이번 프로젝트는 당신이 직접 챙겨주십시오. 노르웨이가 북유럽 항공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떤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주요 컨설팅사들이 벌써 연락을 해왔어요. 역시 유럽 내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져 있었어요. 독일의 체계적인 기술력, 프랑스의 우아한 설계 철학, 네덜란드의 효율적인 운영 노하우.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죠.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 의사를 표명한 곳이 있나요? 저는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부장관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아시아 쪽에서도 몇 군데 연락이 왔습니다만. 아시아요?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장관님, 이번 프로젝트는 북유럽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실험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저에게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20대 시절 유럽 교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유학할 때 일이었죠. 팀 프로젝트에서 한국 학생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저에게 떠넘기고 사라져버렸던 일 말입니다. 결국 저 혼자 모든 책임을 져야 했고 그 일로 한 학기를 망쳤어요. 그 이후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시아는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제로는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말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원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예상대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유명 컨설팅사들이 두툼한 제안서를 보내왔어요. 각각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화려한 자료들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제 후배인 라스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요. 한국에서도 지원서가 왔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어느 업체인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라고 합니다. 제안서가 다른 곳들과는 좀 다르네요. 라스가 건넨 제안서는 정말 다른 곳들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표지도 없고 두께도 절반 정도였죠. 하지만 묘하게 시선이 가더라고요. 표지에 적힌 문구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위하여.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미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뭔가 다른 곳들과는 접근 방식이 다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시아 기업들이 늘 그런 감성적인 말들을 좋아하잖아요. 라스, 형식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검증된 기술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입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죠.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 내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말 동안 집에서 각 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독일 업체는 역시 기술적 완성도가 높았고
프랑스 업체는 미학적 감각이 뛰어났어요. 네덜란드 업체는 운영 효율성에 대한 분석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인천공항 제안서가 신경 쓰였습니다. 다른 곳들처럼 화려한 그래프나 3D 렌더링은 없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트롬스의 기후 특성상 제설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삿포로 신치토세공항과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북극권 특유의 오로라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탄력적 운영 시스템. 저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화들짝 놀라서 제안서를 덮었습니다. 뭐 하는 거지, 나는? 월요일 아침 라스가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국장님, 주말 동안 제안서 검토하셨죠? 어떠셨나요? 독일 쪽이 역시 가장 체계적이네요. 기술력도 검증되어 있고. 그런데 한국 쪽 제안서는 어떠셨어요? 저도 읽어봤는데 꽤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흥미롭다고요? 네, 요즘 유럽 공항들도 인천공항 모델을 많이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승객 만족도 부분에서는. 라스.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유럽이 아시아한테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라스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것은 배우는 게. 아시아 기업들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저는 직접 경험해 봤어요. 그때 20년 전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 학생이 함께 하자고 하더니 결국 모든 걸 저에게 떠넘기고 사라져버렸던 일 말입니다. 그 뒤로 저는 아시아식 협력에 대해 회의적이 되었죠. 국장님, 혹시 과거에 무슨 일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경험상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집에서 또다시 인천공항 제안서를 펼쳐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노르웨이와 함께 최적의 답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모두 저희가 최고입니다. 검증된 기술입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유독 이곳만 다른 톤이었어요. 마치 대화를 청하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감성에 휘둘리고 있군.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하는 거야. 다음 날 팀 회의에서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업체를 최종 후보로 선정합니다. 다음 주에 각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죠. 국장님, 한국 쪽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런 제안서를 썼을까? 형식적으로라도 기회를 줘야겠죠. 마지막에 시간을 내어드립시다.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인천공항에게도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지만요. 밤늦게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왜 자꾸 그 제안서가 신경 쓰일까?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유럽 업체들이 앞서는데. 창밖으로 오슬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곧 트롬스에도 저런 불빛들이 더 많이 오갈 텐데. 과연 누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까? 저는 다시 한번 인천공항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읽어보기로 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말입니다. 드디어 프레젠테이션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독일 업체였어요. 5명의 전문가가 와서 3시간 동안 완벽한 발표를 했죠. 홀로그램 기술까지 동원한 3D 시뮬레이션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롬스의 혹독한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첨단 제설 시스템입니다. 독일 민헨공항에서 검증된 기술이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감탄했어요.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독일답다고 생각했죠. 둘째 날은 프랑스 업체 차례였습니다. 이들은 미학적 접근에 집중했어요. 트롬스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설계안을 제시했죠. 공항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샤를 드골 공항의 철학을 북극권에 맞게 재해석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설계였어요. 오로라를 형상화한 천장 디자인은 숨이 막힐 정도로 우아했습니다.
셋째 날, 네덜란드 업체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어요. 스키폴 공항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승객 1명당 처리 시간을 30%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수백만 유로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숫자로 증명된 효율성이었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천공항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사실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앞에 새 업체가 워낙 화려했거든요.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한 명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어요. 수트는 단정했지만 화려하지 않았고 들고 온 자료도 간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제사업팀 박지훈 팀장입니다. 놀랍게도 박지훈은 유창한 노르웨이어로 인사했어요. 발음도 정확했죠. 혼자 오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저 혼자입니다. 많은 분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박지훈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마디부터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희는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작이었거든요. 트롬세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노르웨이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후는 물론이고 문화와 사람들의 성향까지 말이에요. 박지훈은 화려한 그래프 대신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트롬세의 겨울 풍경, 오로라 관광객들, 현지 주민들의 모습이었어요. 기술은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거죠. 저는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뭔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 인천공항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앞에 새 업체들처럼 자신들의 실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들의 한계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저희가 선정된다면 트롬세 공항은 한국식이 아닌 노르웨이식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1시간의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마음에 남는 이야기였거든요.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적 우위는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박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기술적 우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트롬세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저희는 그 답을 노르웨이와 함께 찾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때 그 한국 학생도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함께 하자고. 하지만 결과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같은 실수를 할 수는 없어요. 박지훈의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업체들과는 정말 접근 방식이 달랐거든요. 저희 인천공항이 오늘날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스크린에 띄운 건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 사례들이었어요. 개항 초기의 시행착오들,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보여줬죠. 2001년 개항 당시 저희는 많은 것을 몰랐습니다. 승객 동선에서 문제가 생겼고 수화물 처리에서도 지연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이 해답을 찾아줬습니다. 저는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성공 사례만 자랑하기 마련인데 실패담을 먼저 이야기하다니. 특히 겨울철 운영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도 겨울이 춥긴 하지만 트롬세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삿포로 신치토세공항, 헬싱키 반타공항과 협력해서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다른 공항에서 배웠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네, 저희는 배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좋은 것은 어디서든 배워야 한다고 믿거든요. 그때 박지훈이 새로운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놀랍게도 노르웨이 전통 복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올센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연수 중인 노르웨이 항공청 직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항공청에서 인천공항으로 연수를 보낸 직원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에릭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과연 아시아공항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더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에릭은 인천공항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눈에 띄는 건 모든 직원이 진심으로 에릭을 동료로 대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여기서 배운 가장 큰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승객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 동료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진짜 경쟁력이더라고요.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에릭의 표정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박지윤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건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닙니다. 노르웨이만의 공항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노르웨이만의 공항 문화요? 네, 노르웨이 사람들의 성향과 문화에 맞는 공항 말입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환경을 중시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친환경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또 노르웨이는 평등을 중시하시니까 모든 승객이 차별받지 않는 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 발표는 처음이었거든요. 기술은 이미 충분히 발달했습니다. 이제는 그 기술을 어떻게 사람을 위해 쓸 것인가가 중요해요. 저희는 그 방법을 노르웨이와 함께 찾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나갈 무렵 박지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20년 전쯤 노르웨이에서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신 분이 계시나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때 팀 프로젝트에서 함께했던 한국 학생이 있었는데 나중에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박지윤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미숙해서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이 제게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설마 박지윤이 그때 그 학생일까? 하지만 이름도 다르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0년 전의 기억과 지금의 상황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거든요. 정말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이 모두 끝난 후 저희는 현장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각 업체의 실제 운영 현장을 직접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려고 했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독일 민헨공항이었어요. 정말 완벽했습니다. 모든 시설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독일 측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의 시스템은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정시성 99.2%, 수화물 분실률 0.1% 미만이죠. 숫자로 증명되는 완벽함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파리샤를 드골 공항이었습니다. 역시 프랑스답게 우아하고 아름다웠어요. 건축미는 정말 감탄스러웠죠. 공항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프랑스 측 가이드의 설명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지만 실용성 측면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승객들이 길을 헷갈려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세 번째는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이었어요. 효율성의 극치였죠. 모든 동선이 최적화되어 있었고 시간 낭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승객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네덜란드 측 설명이었어요. 인상적이었지만 뭔가 삭막한 느낌도 있었어요. 너무 효율만 추구하다 보니 인간적인 온기는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앞에 새 공항이 워낙 인상적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박지윤이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편안하게 둘러보시라고 특별한 프로그램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상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다른 공항들은 모두 특별 가이드 투어를 준비했는데 인천공항은 정말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먼저 놀란 건 직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공항에서는 보기 힘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억지로 만든 서비스 미소가 아니라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저희 직원들은 출근할 때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드리자고 생각한다고 해요. 박지윤의 설명이었습니다. 터미널을 돌아보면서 저는 미묘한 차이점들을 발견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있었거든요. 휠체어 승객을 위한 동선이 자연스럽게 설계되어 있었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한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승객들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번 운영센터를 보시겠어요? 운영센터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최첨단 시설이지만 사람들이 여유롭게 일하고 있었어요. 독일처럼 기계적이지도 않고 프랑스처럼 느긋하지도 않고 네덜란드처럼 삭막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마침 그때 한 항공편에 지연이 발생했어요.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유심히 봤습니다. 직원들이 즉시 움직였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서로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무엇보다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지윤이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일반 직원들과 간부들이 함께 앉아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참 좋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저희는 직급보다는 경험과 아이디어를 더 중시해요. 신입사원이라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바로 반영됩니다. 오후에는 실제 현장 직원들과 대화할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매일 느끼거든요. 한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둘러본 후 박지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떠셨나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그때 박지윤이 갑자기 말했어요. 혹시 20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교환 프로그램 하셨나요? 제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팀 프로젝트에서 함께했던 박지연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성이 바뀌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 그 학생이었던 거예요. 박지윤이 자신이 20년 전 그 학생이었다고 밝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때 국제통상학과 팀 프로젝트였어요. 주제가 북유럽 복지제도 연구였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20년 동안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때 당신은 저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팀 프로젝트를 혼자 다 떠맡게 만들고. 박지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리고 무책임했죠. 어리고 무책임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일로 한 학기를 망쳤다고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박지윤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절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박지윤이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겁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처음이었고 노르웨이어도 서툴렀죠. 당신은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유창한 한국어, 체계적인 사고방식. 저는 점점 위축되었고 결국 도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다고요. 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꿨다는 걸 알아주세요. 박지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연구를 다시 시작했어요. 북유럽 복지제도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때 당신이 정리해놓은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제 자료를요? 네, 당신이 정리한 노르웨이 공공서비스 시스템 분석이 정말 훌륭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전문가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밤새워 만든 자료를 박지윤이 기억하고 있다니. 그래서 저는 공항 분야를 선택했어요.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공간에서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배우고 싶었거든요. 당신처럼 체계적이고 완벽한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렇게 보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박지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일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신뢰였어요.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일하게 된 거군요. 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선배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제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박지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 어린 학생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전문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저를 알아보고 이 프로젝트에 지원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노르웨이 공항 프로젝트 공고를 보고 지원한 건데 담당자가 엘리사 한센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왜 지원했어요? 불편하지 않았나요? 박지윤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사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사과요? 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20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일 때문에 아시아 전체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제 개인적인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오해받게 만든 거잖아요. 박지윤의 사과는 진심이었어요.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은 왜 저를 용서해 주려고 하세요? 용서한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화가 나셨다면 만나주지도 않으셨을 텐데. 박지윤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다만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저는 더 이상 20년 전의 그 박지연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20년 전의 기억과 오늘의 경험이 계속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박지윤의 진심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인천공항에서 본 모든 것들이 그녀의 진심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자연스러운 미소, 체계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운영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박지윤 자신의 변화된 모습 말이에요. 인천공항 방문을 마치고 노르웨이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할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독일이 앞섰고 미적으로는 프랑스가 뛰어났고 효율성으로는 네덜란드가 최고였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남는 건 인천공항이었습니다. 팀 회의에서 각자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저는 독일 쪽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증된 기술이고 위험 부담이 적어요. 라스의 의견이었어요. 프랑스도 좋습니다. 트롬스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가 인상적이었거든요. 다른 팀원이 말했죠. 네덜란드의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운영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 같아요. 모두 합리적인 의견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한 의견은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팀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라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검증이 부족한 것 같아서. 검증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유럽에서 대형 공항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다른 팀원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아시아식 접근법이 과연 노르웨이에 맞을까 싶어서.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제가 말했어요. 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제가 아시아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걸 알고 있었거든요. 기술은 이미 충분히 발달했어요. 이제는 그 기술을 어떻게 사람을 위해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국장님, 혹시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고 해야겠네요. 그날 오후 부장관실에서 중간 보고를 했어요. 예상대로 부장관은 유럽 업체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겠군요. 위험 부담도 적고. 부장관님, 다른 가능성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다른 가능성이라면? 한국 쪽 제안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부장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센 국장,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의외네요. 평소에 아시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셨잖아요. 그래서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천공항에서 본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운영 철학의 차이점,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승객 중심의 사고방식 등을 말이에요. 흥미롭긴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10조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어요. 다른 업체들은 자신들의 기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지만 한국은 노르웨이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부장관이 고민하는 표를 지었어요. 정부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클 텐데요. 그렇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진다고요? 네, 이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부장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공무원이 이렇게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정말 확신하는 거죠? 네, 확신합니다. 기술보다 철학을, 수치보다 진심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주말,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인천공항을 파트너로 선택하기로 한 거죠. 월요일 아침 팀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트롬세 공항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선정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스가 물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이에요. 인천공항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파트너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반발도 있었어요. 정부 내에서 일부는 왜 검증된 유럽 업체를 두고 위험한 선택을 하느냐고 비판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20년 전 박지훈과의 경험, 그리고 지금 그녀가 보여준 변화가 증명해주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발표 다음 날 박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시켜서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겠어요. 성공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믿기로 한 거죠. 2년이 지났습니다. 트롬세 공항 프로젝트는 그 어떤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줬어요. 개항 첫 해부터 북유럽 지역에서 가장 높은 승객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정시성도 98.7%로 유럽 평균을 크게 웃돌았죠. 하지만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어요. 트롬세 공항에 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거든요. 승객들의 후기였어요. 단순히 효율적인 공항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공간이 된 거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노르웨이 직원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한국식 운영 방식에 의구심을 보이던 직원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고객이 왕이라는 개념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승객을 배려하는 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알겠어요. 트롬세 공항 운영팀장 올라프의 말이었어요. 박지훈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거의 노르웨이에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한국식 서비스 마인드를 노르웨이 문화에 맞게 적용하는 일은 쉽지 않았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일이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노르웨이의 여유로운 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관건이었죠. 박지훈의 회고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한국의 세심한 배려와 노르웨이의 자연스러운 여유가 만나서
새로운 공항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성공 사례는 유럽 전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럽형 K공항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다른 나라들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박지우는 이제 유럽 공항협력기구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공항들이 그녀의 조언을 구하고 있어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박지훈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 좋은 동료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였죠. 20년 동안 품고 있던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을까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최근에 저는 노르웨이 청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예요. 리더십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에서 나와요. 강연장에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저는 20년 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견을 버리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여러분도 고정관념에 갇히지 마세요. 청년 공무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제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 박지훈이 노르웨이를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논의차 온 거였죠.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저야말로 그래요. 20년 전에 그 실수가 결국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요. 우리는 서로 웃으며 대화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할까요? 뭐든 좋아요. 이제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트롬세 공항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순간이라고 말이에요. 북극의 하늘 아래 새로운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노르웨이가 함께 만든 그 기적 속에서 저는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려 할 때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가능해진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리더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